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남미에서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저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우리도 한국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페루 한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된 단 7분짜리 한국 할머니 김장 다큐멘터리가 페루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때문에 페루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강력히 요구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행이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페루 학생들이 목격한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감탄했을까요? 페루에서 직접 전해온 이 놀라운 사연의 전말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 라살 국제학교에서 20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바네사 알카타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작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3학년 지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와 문화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먼 나라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페루 전역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쿠스코 지역 방송국에서 한류 특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할머니의 김장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던 것입니다. 단 7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수업에 집중하지 않던 학생들이 모두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밀라는 그 영상을 보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한국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간 지리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관심의 시작이 단 7분짜리 다큐멘터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서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한국 할머니의 손놀림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고, 마리아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온 것입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한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단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유명한 김장 다큐멘터리를 직접 찾아서 시청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과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페루 사람들이 이 영상에 그토록 감동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페루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클 뿐더러 학교 측에서 과연 그 먼 나라로의 여행을 승인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복도가 학생들의 열띤 대화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 교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학생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정말로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교시 수업 종이 울리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에고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 김장 영상을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한국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깊이 감동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카밀라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집에서 할머니의 옛날 사진을 꺼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파파라 우앙카이나를 만드시는 모습이 한국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려 해도 학생들의 집중력은 온통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평소 지리 시간에 무관심했던 루이스조차 한국의 위치, 기후,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할머니들이 정말로 모든 음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연구 모임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공식적인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한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의서에는 학급 전체 학생의 서명이 들어 있었고 각자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읽어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렸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카밀라가 쓴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한국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루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항공료만 해도 학생 한 명당 상당한 금액이 들 것이고 학부모들이 과연 동의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사회에서 승인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펠리페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전달드려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의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표정이 진지해지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페루에서 한국까지의 항공료는 학생 한 명당 평균 가정의 몇 달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예상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차라리 남미 내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도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 할머니의 그 정성과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는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포기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디에고는 자기들이 직접 학부모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나섰고 카밀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다른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밀라의 어머니께서 학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카밀라 어머니께서는 그 김장 영상을 보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가족들을 위해 그런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성과 사랑이 깃든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생각해 보니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일부 학부모들의 지지,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선발된 학교에는 한국 방문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기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원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지원서와 함께 상세한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한국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지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만약 선발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설령 경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 소식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준비팀을 구성했습니다. 디에고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카밀라는 페루와 한국의 공통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루이스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카밀라 어머니가 주도하여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돈으로는 여행 경비의 일부밖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그 먼 아시아 나라로 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학생들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며 지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정성스럽게 교육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서에는 한국 할머니의 김장 영상이 페루 학생들에게 준 감동과 교육적 의미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체험과 교육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1차 서류 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차 면접 심사에서는 학교 대표와 학생 대표가 직접 심사관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한국과 페루의 가족 문화 비교 자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카밀라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할머니에게서 느낀 감동을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면접 당일 한국문화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여러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역력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어 앞으로 나간 디에고와 카밀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이 담긴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카밀라가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일 때 심사관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사관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것이 페루에 돌아와서 어떤 도움이 될지,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불안해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발 통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지원한 수십 개 학교 중에서 최종 5개 학교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경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했고, 무엇보다 학교 이사회와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경비 문제도 그렇고 만약 한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학부모 비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반대파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먼 아시아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공항에서 학생들이 보인 첫 반응은 그야말로 경악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둘러보던 모습, 마리아가 화장실에서 나와 흥분해서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페루 최고급 쇼핑몰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들은 여러 언어로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설의 완벽함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호텔 수준이었고 심지어 음악까지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든 시설들을 보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디에고는 이것이 정말 공항인지 미래 도시에 온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웠고 차 내 온도는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페루에서 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정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센터였습니다. 지하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어디서도 큰 소리를 내거나 밀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보니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 시스템이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안내판들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모든 시설이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한국의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며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경험도 새로웠습니다. 직원은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계산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체계적이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그 유명한 김장 할머니를 만날 날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설렘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봤던 할머니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찼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평범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당에는 고추며 배추 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오신 할머니의 첫인상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미소만으로도 우리를 환영한다는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마당으로 안내하시며 김장 준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절인 배추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옆에는 고춧가루며 마늘, 생강 등 각종 양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지만 직접 보니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김장 과정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살펴보시며 양념을 바르시는 모습에서 정말 세심한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을 때였습니다. 카밀라가 첫 번째로 맛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 맛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디에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진 듯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디에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루이스는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시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할머니께 질문을 드리자 할머니께서는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담그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울 내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는 할머니께 페루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루에도 할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할머니들의 마음만큼은 똑같다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한정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너무나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직접 김장을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념을 고르게 바르는 방법, 배추를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김장 체험을 마치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학생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손자 손녀들 같다며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학생들과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디에고는 한국이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첨단 시설들 속에서도 할머니의 정성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카밀라는 한국 할머니를 만나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들의 사랑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계신 할머니께 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루이스는 한국의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페루도 언젠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가장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 지하철에서의 놀라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만남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학생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은 인생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마에 도착해서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모든 분들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더욱 성숙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인간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김장 다큐멘터리 하나가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감동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저와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